세상에 확실한 건 죽음과 하나는 세금이다. 그거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는 100만 원을 또 추가로 해줘. 진짜? 세금 환급을? 그렇죠. 다 해주네. 저는 안 되죠. 돈 잘 버는 청년이라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 되게 행복한 미소인데요. 진짜? 뿌듯뿌듯.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점 치고는 너무 좀 슬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어제 기억했어요. 정글 갔다 온 거 티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초록색만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정글 처음 갔다 온 연예인들이 약간 이런 병이 걸리거든요. 아, 저는 빌딩숲만 가봤지 정글 같은 데를 안 가봐가지고. 어디로 가셨죠? 로타? 로타. 아, 거기면은 국마리 하나 제도. 아이, 꿀이지. 바다잖아. 정글 선배인데. 근데 바다라도 이게 잡혀야 바다가 바다인데. 누구랑 갔어요? 이현복 셰프님. 오. 그렇다고 해서 뭐 맛있는 걸 그렇게 먹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 못난 활약은 1월달에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 북마리아나 편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출연료 얼마? 8,800원. 8,800원으로 ETF 해야죠, 우리. 잠깐 회복하다가 조금 또 내려와 있는데 또 이럴 때 또 더 해야 되니까. 죽죽. 그렇죠. 줍줍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는 이제 뭔가를 줍줍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설마 주제인가요? 그렇죠. 연말이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연말정산. 연말정산. 네, 연말정산. 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게 또 용어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아, 그거 진짜 네. 처음에 할 땐 진짜 어려워요. 정산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리하는 거죠. 이제 연말정산이 뭔지 이제 정리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일단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정글 갔다 오더니 되게 열심히 하네. 아,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아, 알았어요. 그래. 보통 2,400만 원이 연봉이다 라고 하면 처음에 뭐 사회초년생들은 착각하는 게 한 달에 200만 원 나오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 세금 뗄 거 다 떼고 그리고 뭐 4대 보험 이런 거 다 떼고 나오는 돈이라서 실질적으로 받는 건 좀 작은데 그중 원인 중에 하나가 소득세죠. 미국의 $100짜리 보면 프랭클린 아저씨 네. 보셨죠? 아마 그 아저씨가 한 얘기일 건데 세상에 확실한 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과 하나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겠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한 걸 한번 보시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15%, 24, 35, 그리고 많을 때는 40%까지 갑니다. 소득세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전 뭐 3,000이다 네. 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보는 거죠. 3,000이면 4,600만 원 이하니까 15%겠네요. 그럼 이제 15%가 세금으로 일단 원천 징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 비용 처리. 네, 종합소득세는 비용 처리라고 하는데 급여 생활자들에게 소득공제라고 하죠. 소득공제를 해서 이거 소득을 낮추면 그 3천만 원의 10%랑 2천만 원의 10%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돌려받는 게 연말정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인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싱글로 사는 사람보다 자기가 벌어서 한 가족을 이제 부양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겠죠.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되는 게 이제 본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은 일단 빼주는 거고, 그리고 부양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사람이 많을수록 공제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오. 보통 뭐 연말 정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 현금 사용.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자기 연봉이 1,000만 원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서비스로 사용한 게 25%가 넘어야 돼요, 연봉이. 250만 이상을 써야 됩니다. 일단 넘으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이제 15%, 물론 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얘는 30%까지. 현금 영수증이랑 체크카드랑 똑같네요. 체크카드는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하고 같습니다. 현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한정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300만 원까지 돼요, 보통. 연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전통시장 이런 데 가면 여기는 100만 원을 또 추가로 해줘요. 체크카드 300만 원, 네. 현금 영수증으로 300만 원, 신용카드로 뭐 2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통합한도. 통합한도예요. 그러니까 신용, 체크, 현금이 300이고요. 거기서 100을 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0이 전통시장이고 또 나머지 100이 어떤 거냐면 대중교통죠. 택시도 대중교통에 들어가나요?
버스, 지하철은 당연히 되는데 택시는 안 되고 여러 명 타는 것만 그게 대중교통으로. 가능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겠네요. 이렇게 다 쓰면 500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함정이 500만 원 공제라고 하면 그냥 500만 원을 돌려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 내가 번 내 돈의 연봉에서 500을 500을 빼고. 연봉에서 소득을 500만 원 덜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500만 원 던 연봉으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차액만큼 돌려받는 거죠. 이런 것들 뭐 한꺼번에 뭐 정리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0월쯤 되면 국세청에서 미리 보기 사이트를 열어줍니다. 아, 맞아요.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해보면 되게 잘 돼 있어요. 실제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낮추는 거예요. 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빼주는 거예요. 세액공제가 꿀이네. 그거는 그때그때 조금 달라요. 소득공제는 아무래도 한도가 조금 더 크고 세액공제는 조금 되는 게 좀 한정적이에요. 그치. 그렇구나. 네, 월 200들은 일단은 돌려받을 게 크게 많진 않아요. 사실 소득세 구간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월 200들이 도움이 될 만한 뭐 팁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취업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월세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소득공제가 됩니다. 아, 진짜? 월세가 됩니다. 네, 월세가 돼요. 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연봉이 5,500 이하면 750만 원 한도로 12%고 네. 5,500이 넘고 7,000까지는 10%, 2% 차이 나요. 한도는 똑같은 700. 그래도 받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집이 어디까지 인정이에요? 전용 면적이 85제곱이니까 거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포함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원룸 뭐 이런 그렇죠. 거 다. 고시텔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시텔은 당연하고 고시원도 돼요. 취사가 되는 여관은요? 여관은 숙박업소라서 전입신고가 돼야 돼요. 오케이.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집을 또 심지어 샀어요. 4억 이하의 집. 네. 이자 낸 거를 또 공제를 해줘요. 아, 진짜? 진짜 좋다. 다 해주네? 이거 잘만 알면 진짜 많이 환급받겠는데요? 보통 뭐 카드 뭐 이런 데 집착하는데 그거는 해봐야 300이라는 한도가 걸려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근데 그 대출 이자가 집 대출 말고 딴 걸로 집 관련인데 집이 4억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전세든지 매매면 4억 이하. 세액공제 중에서는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게 어떤 거냐면 기부 같은 거, 특히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보셨죠? 아이스버킷 챌린지. 네, 뭐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1,000만 원까지인데 1,000만 원을 다 세액공제해주면 세금 낼 사람 거의 없겠죠. 여기에 한 최대 15%까지. 재밌는 거는 정치 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의원한테 어떤 의원한테 10만 원 준 거는 나중에 세금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정치 후원금이 아니라 뭐 다른 후원금들도 10만 원까지는 똑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기부하면 뭐 다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가능한 단체가 리스트가 있어요. 맞아. 그걸 보고 해야 됩니다. 아, 맞아. 그 연결돼 있는 그. 그렇죠. 홈택스에 또 안내가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기부금 단체 조회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11조 내는 것도 해주던데? 교회도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 재단이면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놓치시는 게 꽤 많은 게 있어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년에 100만 원 한도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실비보험 같은 게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나중에 내가 얼마를 타는 게 아니라 병원 갈 일 없으면 날아가는 건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사고 안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죠. 네. 자동차 보험이 1년에 한 예를 들어 50만 원, 실비보험 5만 원짜리 있으면 1년에 한 6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그걸로 100만 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바로 그냥 13만 2천 원을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10만 원 벌기 쉽지 않은데 요거 가지고 이제 ETF를 줍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개는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청약통장도. 청약통장도 가능한데 그렇다고 이걸 뭐 왕창 될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20만 원까지, 1년에 240만 원이죠. 이자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좀 더 되니까 합치면은 웬만한 적금보다 훨씬 나아요. 오. 청년우대 그거는 조건이 뭐예요? 저는 안 되죠.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돈 잘 버는 청년이라서. 좋은 거라 생각해. 번 게 이제 세금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복지 정책에 쓰인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행복한 미소인데요. 진짜. 뿌듯뿌듯.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여기 핏줄 썼어요, 여기 옆에. 여기 핏줄 썼어요.
이런 게 다 훈련이거든요. 사회초년생이라는 게 일도 배우지만 이 사회 시스템을 배우는 거잖아요. 마라톤 타기가 쉽진 않은데 의지의 차이, 의지의 예, 차이. 그렇죠. 나라에서 숨겨놓은 보물찾기처럼 아는 만큼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중요하죠. 통신요금은 연체란 말을 안 써요. 이제. 미납. 진짜 네. 시세뿐만 아니고 신용등급도 확인이 돼요? 지금은 신용조회 자주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왜 이렇게 좋아해? 딤송 딘자야 아, 김성김. 김김이었네, 이름이 김김.